129페이지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유형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거예요. 첫 번째, 공식으로 풀이가 가능한 거. 한마디로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 하나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진짜 정석대로 풀어야 되는, 절대값에서 정석대로 푼다라는 건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걸 말하거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공식, 즉 빠른 풀이로 풀 수 있는 건 마치 식을 봤을 때 이런 느낌 애들 있잖아. 뭐 절대값 x-1이 뭐 1보다 크다, 뭐 2보다 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x라는 미지수가 절대값 기호 안에만 있고 바깥에 있는 부분에는 상수항만 있는 경우는 빠르게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1이 뭐 x보다 크다든지 절대값 x보다 크다든지 절대값이 하나 이상이 나온다든지 x라는 아이가, 그러니까 절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숫자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미지수 x가 있는 경우에는 꼭 범위를 나눠서 푸는 느린 풀이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빠른 풀이는 절대값 정의에 따라서 잠깐 공식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우리가 절대값 a라는 건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5라는 건 수직선상에서 원점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의 이 거리를 뜻하는 거라 답을 5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모든 부등식은 방정식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는 5다 이거를 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5인 점들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정확하게 플러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고 그래서 x는 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정확하게 이걸 부등식으로 그럼 바꿔볼게. 만약에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라는 걸 풀면 이건 빠른 풀이가 가능하죠. 왜냐면 절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숫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수직선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5보다 작은 아이들을 범위로 쓰세요 이거야. 근데 정확하게 5인 아이들이 마이너스 5랑 5니까 등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숫자를 표현을 한 다음에 원점과의 거리가 5보다 작기를 원해. 그럼 오히려 여기 사이 범위를 말하는 거죠. 원점과의 거리가 5보다 작기를 원해.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다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 x라는 건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은 원점과 거리가 5보다 작게 되는 거야. 만약 여기 등호가 있었다면 여기 양쪽에 등호를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라고 하면 절대값 제외한 부분에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또한 빠른 풀이로 풀 수 있는데 역시나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5보다 큰 아이들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5를 기점으로 더 이렇게 벗어난 아이들이 정답이 되겠죠. 원점 기준으로 거리가 5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범위로 써줘. 그러면 쓸 때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5보다 작던가 또는 오히려 큰 수였던 5보다 크던가 이렇게 써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약간 조금의 느낌을 알았으니까 암기를 들어가 볼게. 절대값 기호가 있고 어떤 상수항보다 작다가 나오면요, 여러분. 작다가 나오면 사이에 끼운다라고 갈 거고 뭐보다 크다, 숫자보다 크다 하면 큰 수보다 크고 큰 수는 보통 양수를 말해요. 작은 거보다 작다. 큰, 작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부등식 풀 때 제가 너무나 많이 말을 할 거라서 처음에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점차 적응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뭐가 숫자보다 작으면 사이에 x를 끼워서 쓰시면 되고 절대값 씌운 게 숫자보다 크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큰 수 5보다는 크고 작은 수보다는 작다. 방향이 숫자보다 작다라고 하면 x 사이에 끼워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절대값 기호가 있고
나머지는 상수항밖에 없어. 그럼 난 이거 빨리 풀 자신 있고 방향이 더 작다 쪽이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x 플러스 3을 사이에 끼우고 숫자를 는 1, 절대값을 씌워서 1이 나오는 숫자는 세상에 딱 두 개가 있어요.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서 1까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최종적인 계산을 위해서 더하기 3을 없애려면 모든 항에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니까 오히려 왼쪽은 마이너스 4, 오른쪽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끝을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에 절대값 씌워진 쪽이 뭐보다 크다. 그럼 우리 큰 작작 쓰기로 했거든요. 잘 따라와 봐봐. x-10은 그대로 쓰는 거야. 이것이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원점과의 거리가 3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이 안에 있는 숫자는 큰 수보다는 크고 작은 수보다는 작아. 얘들아, 큰 수라는 거는 양수 그대로 쓰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작은 수라는 건 절대값이 3이 나오는 숫자 중에 작은 수, 마이너스 3을 말하는 거야. 큰 작작.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아. 이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0 이항하시면 7보다 작다. 또는 10 이항하시면 13보다 크다.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겠지. 4번도 가보시면 절대값 씌워진 게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 사이에 끼울 거예요. 사이에 끼워 쓰고 큰 수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이 절대값을 씌워서 4가 나오는 숫자를 양쪽에 적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6을 해서 얘를 없앨게. 그럼 오히려 2 마이너스 x 10 되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기호 넘기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 쉬운 게 뭐보다 크다. 그러면 큰 거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큰 거라는 건 플러스 1을 말해. 그리고 작은 거보다는 작아. 작은 거라는 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의미해. 큰 수 1보다는 크고 작은 수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2분의 x만 쓰고 3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x 쓰고 3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양쪽이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할 건데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4보다 작다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4보다 작거나 또는 x는 8보다 크다.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이거 개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절대값을 제외한 부분에 숫자만 있거나 이러면 빠른 풀이, 큰 작작 또는 사이에 끼워 둘 중에 하나로 풀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정석으로 풀어야 되는 풀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절대값 기호를 제외한 부분에 또 다른 x라는 문자가 있던가 절대값이 하나가 아니라면 구간을 나눠서 푸는 정석 풀이를 푸셔야 하는데 그 문제가 130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제가 바로 문제풀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9번 봐보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절대값을 제외한 부분에 이렇게 x가 또 하나 포함된 어떤 게 있다면 이 우측 숫자가 정해져 있는 상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변수라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큰 작작을 쓸 수가 없어. 기준이 계속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서 푸는 방법밖에 없고 방정식 때랑 똑같아. 절대값 안에 0으로 만드는 기준 숫자. 이 문제에서는 0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할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0보다 작다면. 두 번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을 그냥 벗겨서 나올 거니까 x는 크다 2x-3. 얘를 푸시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이항할 때는 안 바뀌었지만 지금 제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할 거기 때문에 부동형이 바뀌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작다니까 첫 번째에서 최종적인 정답 내는 거 잘 보세요. 첫 번째 정답의 최종적인 정답은 x는 3보다 작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잘 안 보이네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게 최종적인 첫 번째 범위의 답이 돼야 돼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왔을 거야. 그래서 2x 이항하면 부동 방향 일단 안 바뀌고 이렇게 될 건데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누는 순간 부동 방향 바뀔 거고 잘 봐봐. 0보다 작다 풀었는데 1보다 작대. 제가 작다 할 때는 작은 쪽이라고 했잖아요. 작다. 그럼 둘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라서 작다 할 때는 작은 범위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잘 봐봐. 이 부등식이 만족되는 x의 범위를 살펴보니까
0 이상 3 미만일 때도 이 부등식은 성립하고 0보다 작을 때도 성립하더라. 그러면 얘 또는 얘에서 성립하더라. 해서 마치 여기선 등호가 없었지만 여기 0에 등호가 붙어지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본드로 연결된 것과 같이 최종적인 정답은 이 모든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범위를 정답 써주셔야 돼요. 이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는 x는 3보다 여기 뭐가 없네요.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최종적인 9번 정답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제가 10번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이 있어. 우측을 봤더니 x가 또 있어. 기준이 계속 변하네. 그럼 얘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겠다.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겠다.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더라면 얘가 양수로 나왔다는 거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길 예정이고 얘를 풀어보자니 마이너스 2x 2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풀었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던 거야. 그러면 이 두 거의 공통 부분이 정답으로 쓸 거고 오른쪽 숫자가 크다 할 때는 큰 쪽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번 더 푸셔야 돼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보다 작았더라면 절대값이 음수였겠군. 그러면 절대값 안에 모든 식의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나왔을 예정이고 3x 플러스 4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그리고 6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4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근데 마이너스 2가 얘보다 왼쪽에 있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우리가 이거를 마치 과학 실험하듯이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 가정에서 나온 결론이 말이 안 돼. 나는 한국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미국의 결과가 나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전혀 부합되지 않아. 그럼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왔던 그 둘의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큰 거는 큰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이것만 답이에요. 딱 요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만 정답으로 써줘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고 주변에 어떤 변수가 하나 더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문제를 두 번 푼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13번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절대값 제외하고 우측도 기준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절대값 벗겨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두 번을 풀 생각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양수니까 2를 그냥 분배하면 2x 플러스 6 되고 x 마이너스 7이 돼. 그럼 x를 이항하면 x하고 마이너스 13이야. 그러면 크다 일 때는 큰 쪽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큰 쪽이니까 이쪽이 답이 되는 거죠. 혹시 모르겠으면 수직선 그려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 영역에서 나온 답이 마이너스 13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결국 이 가정이 정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분배한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x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대. 넘겨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니까 부동방향 바뀌고 3분의 1이 되더라. 근데 내가 애초에 마이너스 3보다 작다에서 풀었는데 그때의 답이 좀 더 넓은 범위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답은 오히려 이 가정, 이 공통 범위가 되는 거지. 최종적인 답을 내려고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러면 이 상황 또는 이 상황에서 모두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풀로 연결된 듯이 연결이 되는 바람에 결국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다 나온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냥 차근차근 다 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케이스를 볼 건데 사실 이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굉장히 빨리 풀리는데 그래프 그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정석풀이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얘의 0으로 만드는 기준값은 마이너스 1이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기준값은 1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긴 케이크를 2번 잘라요. 그럼 몇 도막이 나와요? 3도막이 나오잖아. 근데 너네가 기준이 2개를 세웠으면 범위는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절대값이 하나였어서 절대값 하나에 따라서 푸니까 2번 푼 거고, 이렇게 절대값이 2개면 오히려 문제는 3번 풀어야 돼. 이 똑같은 문제를 3번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범위 나누는 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 1번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은 범위인 거고, 2번은 여기 가운데 범위로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은 범위. 여기 등호 왜 붙여요? 여기 등호 안 써서 등호 붙인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붙이면 안 되고요. 둘 다 안 붙여도 안 돼요. 그러면 실수에 뽕뽕 구멍이 뚫리는 거야. 둘 중에 아무 때나 하나 붙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범위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제가 두 번째에서 1의 등호를 안 붙였으니까 마지막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았어. 한 마이너스 5 생각해봐. 그러면 앞에 것도 음수고 뒤에 것도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그러면 x는 오히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의 범위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두 개를 콜라보 시킨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다. 이렇게 첫 번째 범위의 정답이 나옵니다. 자, 또 풀게요. 두 번째 똑같은 거 또 풀어. 한 0 정도 넣으면 이번에 앞에 거는 양수인데 뒤에 건 여전히 음수야. 그래서 앞에 거 x 더하기 1로 나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와서 6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지워. 2가 6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얘들아, 이거는 수학적으로 항상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게 맞냐면, 내가 애초에 가정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숫자를 넣어봐서 풀었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라서 얘는 이 가정 자체가 정답 처리가 돼야 돼.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부등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 범위 자체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이것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 자체가 다 정답 처리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마지막 1 이상이면 둘 다 양양이겠죠. 양수 양수로 나오면 x 더하기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x가 6보다 작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푸른 거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거니까 공통 범위를 정답으로 쓰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답 쓸 때 이 모든 거를 다 콜라보레이션해서 첫 번째 아까 우리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나왔죠. 두 번째 이 빨간색 색연필 된 거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나왔죠. 마지막 범위 1 이상 3 이하 나왔죠. 이 모든 거를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 된다. 그럼 만족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맨 처음과 맨 끝만 쓰는 거면 되니까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8번 문제도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절대값이 2개가 있어서 나는 총 3번을 풀게 될 것이다.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인 1,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거 2, 이 기준으로 모든 실수를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볼게. 1번 영역은 1보다 작은 영역인 거야. x가 1보다 작다. 두 번째 영역은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작은 영역, 여기 가운데 영역. 세 번째 영역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야. 그러면 해볼게. 한 마이너스 5 넣어봐. 그럼 둘 다 음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도 마이너스 분배, 두 번째 절대값도 마이너스 분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7보다.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나와. 잘 봐봐. 나는 분명히 x는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최종적인 정답이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범위에서는 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공통 범위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한 1.5 넣어보면 앞에 거는 양수로 그대로 나오는데 뒤에 거는 음수로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나와야 하고 이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항하면 3x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6. 그러면 이거를 풀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애초에 가정을 한 건 1 이상 2 미만에서 풀겠다 했던 건데 최종적인 답이 2 이상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공통 범위가 없으니까 해는 존재할 수 없어. 마지막 세 번째로 2 이상을 넣어 보니까 항상 양수가 나오더라고. 첫 번째 것도 그대로 뺐고 두 번째 것도 그대로 빼서 얘를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x를 넘기면 5x가 되고 얘가 10이 돼.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거든. 근데 내가 애초에 가정을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인 정답도 2분의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이 자체가 정답이고 1번, 2번에서 뭐 더해질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번 보시면 절대값 기호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상수항밖에 없네. 그럼 빨리 풀 수 있어. 뭐보다 작다? 그럼 사이에 끼워라고 해서 사이에 끼워. 사이에 끼운다는 건 절대값을 씌워서 4가 나오는 숫자, 즉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끼운다가 되고 6을 다 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0, 5x 마이너스 2. 5를 다 나누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4번이나 5번이나 3번 같이 이렇게 절대값을 제외한 부분에 또 x가 있는 문제는 절대 빨리 풀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는 문제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번 정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절대값 기준은 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있고 세상 모든 실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하니까 범위는 세 개가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부터 갈게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두 번째 미리 써놓고 갈게요. 마이너스 3 이상이고 오히려 2보다 작다. 마지막 세 번째 2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 마이너스 5 정도 넣어보면 첫 번째 거 음수고요. 더하기 3이 크거나 같다. 여기도 음수인데 그럼 앞에 마이너스 1을 분배한다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그러면 앞에가 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푼 게 애초에 가정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푼 거야. 근데 마이너스 11 이상이 나온 거지. 그러면 여기서의 정답은 마이너스 1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 한 0 정도 넣어보면 첫 번째 절대값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하고 우변에 있었던 저 절대값은 양수니까 그냥 2를 분배해서 나오면 돼. 얘를 풀면 마이너스 3x 1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서 풀었는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그럼 공통 부분만 답으로 쓰면 마이너스 3 이상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하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2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첫 번째 절대값도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도 그냥 2가 분배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5가 될 거고 이 마이너스를 옮기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내가 2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마이너스 5 이하가 나왔어. 그럼 세 번째에서는 해가 없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얘랑 얘만 정답으로 쓰는 거지. 이제 좀 바로 가볼게. 여기가 지금 바통 터치하면서 숫자가 그대로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잖아. 그럼 맨 처음과 맨 끝에만 읽어주면 되는 거라서 이 x는 마이너스 11 이상이고 여기 마지막 종착지를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만족시키는 정수 중에 가장 큰 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32페이지를 보시면 이 4번처럼 상수 A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상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5번에 이렇게 A, B, C 꼴 유형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여지 없이 꼭 왼쪽 두 개 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를 풀어야 된다고 했거든. 왼쪽 두 개를 가지고 오면 3x 1-a가 되고 따라서 x가 3분의 1-a보다 작다가 돼. 그러면 3분의 1-a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답이 나온 거고 두 번째 파란색 부분을 풀면
2x 플러스 1이 3x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 x는 5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5가 이렇게 있었으면 x가 5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해가 존재하지 않아. 이건 연립부등식이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겹쳐야 돼. 그래야지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해가 존재해. 그러면 여기는 5도 이렇게 와야 돼. 숫자의 세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둘 다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라서 이게 설령 만약에 이렇게 우변으로 가다가 이렇게 겹쳐버리면 이건 해가 존재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문제 A 값을 찾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아서도 안 돼. 그냥 무조건 얘가 왼쪽에 있어야만 해.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이제 이거를 가져가서 풀면 양쪽에 3을 곱해서 15, 1 마이너스 A. A 이항하고 15 이항하면 이렇게 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6번에 오른쪽 표는 주식품 A의 한 개당 열량과 단백질량을 표로 나타냈대요. 자, A의 개수를 보래. 그래서 내가 A가 만약에 X개라면 했어. 그리고 두 개 합쳐서 20개래요. B는 절대 Y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등식, 이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부등식에서는 절대 미지수 Y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함수 푸는 거 아니잖아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20-X개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쳐서 20개가 나와. 그러면 열량은 1500kcal 이하였으면 좋겠다. 열량만 볼게. 한 개당 50인데 X개면 50X. B는 한 개당 100인데 우리는 100하고 20-X 이렇게 먹어서 이게 1500 이렇게 돼. 이하였으면 좋겠고, 단백질은 한 개당 2.5인데 총 X개. 그 다음에 한 개당 1.5인데 총 20-X개 해서 이것도 45g 이하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립부등식을 푸셔서 최종적인 공통범위의 정답을 찾아보시고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정답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0번도 문제를 읽어봤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5번에서 풀어드린 것 같이 이리저리 생각하고 옮겨보고 각각을 일단 정리하셔서 한번 범위를 찾아보시고 11번은 제가 한번 다시 풀어드릴게요. 초콜릿이랑 학생 중에 더 작은 걸 미지수로 더, 그럼 학생이겠지? 그러면 초콜릿에 대한 표현이 문제에서 쭉 나오는데 4개씩 나눠주면 초콜릿이 남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100개의 초콜릿을 어떤 반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4개씩 나눠줬어. 4x. 그러면 초콜릿이 남아. 그러면 4x라는 숫자보다는 100이라는 숫자가 컸다는 거야. 근데 또 내가 5x씩 나눠줬더니 이제는 그 수가 100개보다 커져. 그러니까 부족해. 부족하다는 거는 5x가 100개보다 커졌다는 거야. 5개씩 주면 뭐 예를 들어 초콜릿이 105개가 필요하다든지 110개가 필요하다든지 그 수량이 100개보다 커진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거를 풀면 x는 25보다 작다고 밑에 거를 풀면 x는 20보다 크다라서 실제로 근데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냐라고 할 건데 여기 등호가 없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정답은 21명 이상. 어차피 사람은 정수 세계관이거든. 원래는 20보다 크다고 답이 21부터 나가는 거 원래는 실수 세계관에서는 절대 성립이 안 돼. 20.1일 수도 있고 20.2일 수도 있잖아. 근데 사람은 그렇게 세지 않죠. 그래서 21명 이상, 24명 이하 이렇게 정답을 꼭 써주셔야 한다라는 거죠.